채권금리가 폭발한다. 그래서 기업의 부채까지 폭발한다. 이 말이 여러분 사실일까요? 저는 사실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봅니다. 안 그래도 가계부채도 위험하다고 하는데 이제는 기업부채까지 위험해지는 그런 사태로 간다. 심지어 말입니다. 민간부채 전체가 폭발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만큼 기업의 부채는 그나마 지켜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지만 무역적자가 계속 나면서 말입니다. 이게 기업 부채도 심각하게 돼간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AA- 등급이에요. AA- 등급 3년 만기 회사채 금리가 5.231%. 이거요 여러분. 채권금리가 진짜 높은 거예요. 예, 5.231%의 금리라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요 거의 뭐 역대급 금리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지금 기업이 채권을 발행해서 내가 자금을 모을 수 있는 게 한계가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려갈 조짐은 전혀 안 보여요. 보시는 것처럼 계속 올라갑니다. 지난 10월 초에는요 5.528%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제 10월 12일인가요? 내일 모레죠. 한국은행이 또 빅스텝이라는 0.5%의 금리를 올리면 회사채 금리는요 이제 6%가 넘어설 거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회사채 금리가. 그럼 여러분 기업들이 6% 7% 주면서 지금 채권을 발행한 다음에 자금을 조달하는 거 이건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2022년 1월 3일만 하더라도 2.46%밖에 안 됐습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지난해 2분기 같은 경우는요. 실질적으로 회사채 금리가 1.93%밖에 안 됐어요. 1.93%.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올라가면 과연 버텨낼 수 있겠느냐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현실. 예. 그러니까 기업들은요. 이제 난 채권시장에 안 갈 거야. 채권시장에서는 돈을 내가 조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 그 이자를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출로 돌아서거든요. 기업 대출로. 근데 기업 대출도 만만치가 않아요. 기업 대출도 지금 현재 현재 8월 현재입니다. 8월 현재 4.46%입니다. 2014년 7월에 4.54%였거든요. 2014년이면 지금으로부터 따지면요. 적어도 말입니다. 적어도 한 7, 8년 전인가요? 7, 8년 전, 8년 전보다가 지금 굉장히 높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잖아요. 또 기업 대출 금리도 올라갈 겁니다. 4.46%가 아니라 5%, 6%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게 시장의 예측치예요. 왜냐하면 10월 12일 날 올리고 11월 24일 날 또 올릴 거니까요. 그렇게 올리면 기업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좀 싸니까 그래도 기업 대출을 한다 이렇게는 이야기해요. 그러나 이거 만만치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문제는 이 지표예요. 이 지표예요. 대기업 대출 증가액 보세요. 대기업이요. 대기업. 그것도 5대 은행에서만 말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무섭다고 봅니다. 자 여러분 2022년 1월에 1조 9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9월에 4조예요. 2배 늘어났습니다. 2배. 3월로 내려가 볼까요? 3월은 대기업이 빌렸던 게 3천억밖에 안 돼요. 3천억. 그럼 지금 몇 배입니까? 어마어마한 배수로 늘어났죠. 문제는 중소기업이 아니라 대기업이 지금 대출을 이렇게까지 많이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까지 많이 받는다는 게 저는 진짜 충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말입니다. 5대 시중은행에서 대기업이 받은 대출 잔액이 무려 말입니다. 100조 4,823억이나 됩니다.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중소기업이요.
중소기업도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요. 중소기업 대출 잔액도 594조 4천억 원이나 됩니다. 지금 5대 시중은행에서만 말입니다. 근데 중소기업은 5대 시중은행만 빌리지 않겠죠. 다른 데서도 빌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만큼 충격이 더 많이 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문제는요, 이 대기업들이 과연 이 이자를 앞으로 계속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예요. 쉽지 않다예요. 쉽지 않다. 지금처럼 계속해서 무역 적자가 심화되고 소비가 주춤주춤해 간다면 대기업들도 이제는요, 파산에 대한 우려감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어요. 4조까지 늘어났잖아요. 게다가 대출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죠. 계속 늘어나는 추세. 줄어드는 추세. 마이너스가 하나도 없습니다. 마이너스가. 예, 이게 갚는 사람이 없고 빌려가는 사람만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부채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업 부채가 장난 아니거든요. 전체 기업 부채 2021년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2,361조 1천억 원입니다. 예,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늘어난 것만 지금 39%가 훨씬 넘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봤을 때 662조 5천억 원이나 늘어났으니까 이거 부채 폭발 위험 없을까요? 당연히 저는 부채 폭발의 위험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 금리를 더 올릴 거니까. 금리는 앞으로 계속 빠른 속도로 올라갈 겁니다. 지금처럼 올라가면 말입니다. 결국 경제 주체의 하나인 기업도 부채 폭발의 위험에 놓여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진짜 부담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자영업자만 빚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게도 그렇고요. 가게도 경제 주체잖아요. 소비의 주체이기도 하고요. 가게도 지금 부채 때문에 돈을 못 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기업까지도 이 정도면 여러분 진짜 민간 부채 폭발 예상했던 것보다가 더 심각한 양산으로 퍼질 가능성 굉장히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위기는요 멀리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생각했던 것보다가 빠르게 지금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윤석열 정부가 대기업 법인세 감소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감세. 당연히 필요합니다. 당연히 필요해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정부는요 빨리 시도를 해야 돼요. 야당이 공영야당이라고 지금 시도를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는 안 돼요. 빨리 올려서 대기업들 기업들 그 어느 때보다 감세 법인세 감세 빨리 해주고요.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여러분 기업들이 살아야 우리가 삽니다. 우리나라는 원자재가 많은 것도 아니고요. 여기에 프로파간다에 휘둘려서 대기업은 재벌 톱캔이 부자들은 적폐 세력이니 이런 이야기 다시는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에서는 최소한 말입니다. 참 답답한 현실이죠. 그렇지만 다행히 윤석열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추구한다는 것, 민간주도의 성장을 이끌어내겠다는 것, 그나마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